연적. 눈 멀고 겁이 질리다. 눈 멀고 겁이 질리다. 세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떻게 알까?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왔다. 세포는 어떤 길을 택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알까? 세포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참 대륙만큼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점을 기억한다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도대체 세포는 어떻게 정확한 길을 찾을까? 혹시 항상 길을 잃고 헤매나? 불리한 조건은 또 세포는 앞을 보지 못한다.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뭔가를 보려면 빛의 파동이 물체의 표면에 부딪힌 후에 반사되어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세포가 어떤 의미로 세포는 평생 냄새에 의존해 가면서 살아간다. 세포에게 정보라는 물리적인 실체를 지닌 물질은 바로 사이토카인. 간단히 말해서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이 정보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데 아주 작은 단백질이다. 우리 몸속에서 수백 가지의 사이토카인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아가 발달하는 것부터 나이 들어 신체의 각 부분이 태어나는 데 이르기까지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물학적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이토카인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는 역시 면역계다. 이들은 질병의 발생과 세포가 반응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이토카인은 면역계의 언어다. 몇 번 더 정리하게 다룰 것이므로 우선 사이토카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큰 보호식 세포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적을 만났다. 빨리 동료 면역 세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큰 보호식 세포는 이런 정보를 지닌 사이토카인을 방출한다. 비상적이다. 빨리 가서 도와주기 바람. 사이토카인은 오로지 체액 속에 있는 다양한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에 의해서 멀리 퍼진다. 꽤 떨어진 곳에서 중성구 하나가 담당 구역을 어슬렁거리다가 이렇게 사이토카인 이라는 거죠. 사이토카인. 자연성을 지나서 사이토카인. 염증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이 매우 힘들다. 조직이 부담이 가해지고 정성구 등 면역세포가 흥분한 채 뛰어서 계속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몸에는 염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적인 신호는 아주 빨리 사라진다. 염증이 유지되려면 면역세포들이 계속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염증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이쯤에서 이렇게 묻는 독자들 거다. 도대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뭘까요? 우선 염증은 죽은 세포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세포가 자연으로 죽었는지 격렬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었는지 알아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그래가 면역적인 심각한 위험에 적겠다 하며,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가 있고, 어떤 냄새의 진원지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이토카인이 존재할 것이다. 세포는 주변의 사이토카인 농도를 측정해서 메시지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감지하고 그곳으로 움직인다. 개가 냄새로 길을 찾는 것처럼 냄새가 가장 강한 곳을 찾아간다. 바로 그것이 치열한 전투 현장이다. 면역세포의 코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다. 사실 면역세포는 수백만 개로 코로 뒤덮여 있고, 코들은 세포막이 있으면 모든 방향을 향해서 나 있다. 코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 두 가지다. 세포 막이 빠짐없이 코로 뒤덮여 있으면 360도 면역 감지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사이토카인이 어느 방향에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코들은 매우 민감하다. 일부 세포는 1%의 농도 차이를 감지해서 사이토카인이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 알아내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단백질과 단백질이 몇 차례 반응을 주고받으면 결국 세포의 행동이 변한다. 면역계에서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은 악몽에 가까운 일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정리해보자. 세포 표면에는 수용체라는 수백만 개의 코가 있다. 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정보 전달 단백질을 방출해서 서로 소통한다. 어떤 세포가 수용체로 또 사이토카인의 냄새를 맡으면 세포 표면에 일정한 경로가 활성화되어 유전자 발현이 변하고 이에 따라서 세포의 행동이 변한다. 세포는 의식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생화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보에 반응한다. 바로 이것이 매우 멍청한 세포가 엄청나게 똑똑한 일을 해내는 비결이다. 일부 사이토카인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면역세포는 사이토카인이 어디서 왔는지 살피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램스를 알아낸 후에 문자 그대로 코를 이용해서 전정태에 찾아간다. 이제 세포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감지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죠? 생명의 구성요소 냄새 맡기 11장. 처음 선천면역계가 자기와 타자를 구분한다고 했다. 하지만 선천면역계는 누구를 공격해야 할지 어떻게 알까? 누가 자기고 누가 타자이고 면역계의 증상들은 세균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떻게 알까? 앞서 말했듯이 다세포 동물에 비해서 미생물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놀라운 속도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적응한다는 것이다. 다세포 생물은 긴 세월 동안에 미생물과 경쟁해왔다. 그동안의 세균은 왜 자신의 냄새를 감출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 답은 생명체의 구조에 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기본 분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만들린다. 기본 분자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이다. 수용체. 따라서 면역세포는 변멸을 지는 녀석을 발견하면 100% 타제로 인식해서 즉시 죽인다고? 아니다. 사실 정자세포는 길고 강력한 편모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정자 편모는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이며 작동 방식도 다르다. 어쨌든 정자는 얼음으로 보나 흥미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여성의 몸은 정자를 타자로 인식해서 바로 죽여버리지 않을까? 사실은 바로 죽여버린다. 바로 이것이다. 단 한 개의 난자에 수정하기 위해서 무려 2억 개의 정자가 필요한 이유다. 정자는 질 속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적대적인 환경을 마주한다. 질 속은 상당히 산성이 강해서 방문객의 죽음의 장소나 다름없다. 정자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대부분의 정자가 몇 분 안에 자궁 경부를 지나서 자궁 속에 도달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자비한 사육자인 큰 포식세포와 중성구들이다. 면역세포들은 우호적인 방문경을 대부분 쓸어버린다. 특별한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뿐이다. 정자는 이렇게 적대적인 면역계에 대항을 최소한의 장치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지 모르지만 특수한 병원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수많은 분자와 물질을 분비해서 주변의 성난 면역세포들을 달리감에 약간의 시간을 본다. 어쩌면 자궁 내막세포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우호적인 방문경을 알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선천면역계가 과거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톨 유사수용체를 발견은 2번이나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큰 사건. 톨은 위대한 또는 놀라운 뜻이란 뜻이다. 세균도 이렇게 면역세포가 표면에 있는 감각생체를 이용해서 저급포들 조각을 발견하는 기술을 위생물 패턴 인식이라 한다. 이 기술은 나중에 다룰 후천면역계에 더욱 중요하다. 기본 원리는 같지만 후천면역계는 더욱 기발한 방식으로 이 기술을 이용한다. 이제 되었다.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런 지식을 갖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 선천면역계의 가장 강력하고도 잔인한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무기는 세포나 세균이 보기에도 아주 작은 것이다. 기억을 되살려보자. 당신은 산책을 하다가 넋은 못을 박았다. 염증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들을 적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나타나 적을 공격하고 죽이는 장면이 떠오르는가?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암살자 부대 보체계. 보체계는 면역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면역계의 많은 부분이 보체와 상호작용한다. 보체계는 면역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 중에 하나다.
지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 중에서 보체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아도 적어도 5억 년 전에 진화했을 것이다. 보체. 발을 착착 맞춰 손에 몸을 침입한 타자를 저지하는 특수 부대라고 할 수 있다. 것이 모든 체액은 약 1500경에 이르는 보체 단백질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바이러스 그 옆으로 오면 상당히 조그만하다. 세포 하나가 이만한 크기라면 보체 땀은 이런 겨우 초콜릿 알코올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세포보다 떨어지므로 오로지 과학적인 힘에 의해서 일한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다양한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하는데 간단하게 보체계는 크게 세 가지 기능. 적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삶을 비참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두 번째,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한 후에 침입자에게 이끌어서 죽이도록 한다. 세 번째, 적들이 죽을 때까지 그 몸에 구멍을 뚫어버린다. 그렇군요. 보체가 하는 일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일을 하는 이 면역계의 역할을 봅니다. 이제 13장에서 세포계의 특수정보 요원인 가지세포가 있는데 녹슨못이 낸 상태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큰 포식세포 중성군은 몇 시간 동안 용감히 싸우면서 수많은 적을 죽였지만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침입한 세균들을 모두 미치려고 삼켰지만 한 가지 세균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 녀석 우리 몸에서 동원하는 온갖 방어 전력이 별타기를 받쳐 끈질기게 저항을 한다. 상처 감염시킨 이 병원성 토양 세균은 시원하는 방어 전력을 펼치면서 빠른 속도로 증식해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야겠다. 민간인 세포가 이용해야 할 자원을 배거터지로 먹고 사방에 똥을 논다. 거기서 오는 화학물질들은 민간인 세포, 면역세포일 것이 모든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 혈관 밖으로 새어나온 체액을 타고 물밀듯이 밀려드는데 여기에서 가지세포가 감지하고 결정적인 일을 한다. 결정적인 일을 한다 말이죠. 이렇게 까지 됐네요.